이한주, 이재명 번역, 라벤토스 지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매우 어려운 책, 기본소득 정치사상서, 해설 라이브 11번째인가 12번째인가 15번째인가 그래요. 하여간 진도가 꾸역꾸역 진행되어서 3장 4번째 꼭지에 도달해서 공화주의를 다룹니다. 자, 로베스피에르 공부도 끝났고 다시 공화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 명의 공화주의자들의 이바구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가 약간 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중요시하냐? 공화주의는 뿅뿅의 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뿅뿅에 들어갈 말은 계김의 사상이다. 모든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어떤 계김이냐? 어떤 저항이냐? 소수의 지배에 대해서 무조건 개긴다. 그것이 정치적 지배든 경제적 예속이든 간에 하여간 개긴다. 저항한다. 그게 공화주의다. 퍼블릭, 공중이 소수의 지배와 예속의 시도에 대하여 개기는 사상이다. 그런데 무조건 개기는 게 아니라 잘 개기려면, 제대로 개기려면, 진짜로 개기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공화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화주의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곡해하는 입장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한하죠? 반대 입장에서 보자고요. 무조건 나쁘게 보는 졸라 잘난 척하는 선민주의 사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사상을 졸라 무시하는 놈들의 사상인 듯한 냄새가 나요. 물론 오해죠. 곡해고요. 하여간 선민적인 지식인적인 사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김에는 능력이 필요하다. 계김의 품질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받들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있다. 왜? 재산이 없으면 자기를 예속한 자들, 경제적으로 예속한 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에 100% 의존하고 그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100% 존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겨야 한다. 그러한 개김만이, 그러한 저항만이 진짜 저항이고 발전을 위한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상당히 공화주의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깨시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사고 경향이 반영된 말이죠. 모든 시민이라고 하지 않고 깨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화주의적인 생각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 깨시민이 되지 않은, 자유롭지 않은 예속된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미워하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하고 비슷합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의견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키케로는 깨시민의 범위를 부자와 귀족으로 한정시켜서 생각을 한 거죠. 소수의 사람들의 계김의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과두적 공화주의자, 적을 소, 머리 두. 깨시민의 범위가 졸라 한정된 공화주의 사상이고요. 로베스피에르는 이와 반대로 민주적 공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시민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에 비해서. 공화성이 없는 민주주의,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 똑같은 깨시민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화주의는. 다른 이야기로 조금 삐딱선을 타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삐딱선을 타겠습니다. 이 방금 말한 공화주의의 기본 얼개, 기본 사고 구조를 정말 가슴 밑바닥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 삐딱선을 탈게요. 황교익 이야기로 갑니다. 불고기 이야기 아닙니다. 황교익 선생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외식 산업이 위기라는 말을 흔히 한다. 잘못된 말이다. 외식 산업이 위기였던 시기는 거의 없다. 산업화 이후 외식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외식 시장에서의 위기는 소규모 식당에 해당하는 말일 뿐이다. 외식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미 규모를 갖춘 외식 업체는 시장 성장에 맞추어 승승장구할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소규모 외식 업체는 시장 진입 초기에 탈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일이 외식 산업에서만의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들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성장하여 고착된다. 중소식품 제조업체들이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이 상황은 외식업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외식업계에 죄를 물을 수 없다.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브랜드 중심의 외식 선호 관습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호오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세상이니 그에 맞추어 살면 된다.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옆으로 셉니다. 글의 마지막에 가서 논지가 이상해져요. 어쨌든 이분의 생각에서 빨간색,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다. 브랜드 중심의 외식 선호 관습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황교익 선생은 선호 조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Manipulation of preference, 선호의 조작.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선호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품질 좋은 선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철학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의 대형 외식업체 제품과 브랜드 선호는 자유롭게 형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간단해요. 대형 외식업체는 마케팅비 지출이 어마어마하죠. 소형업체는 마케팅비 지출이 정말 거의 없죠. 선호는 마케팅에 의해 조작됩니다. 이걸 간과한 거죠. 완전히 자유로운 니체 같은 자유로운 선호를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성된 게 선호가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 개인적, 자유로운 선호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과 브랜드에 대한 선호하고 자본의 마케팅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에 공적인 사무, 공적인 일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공화주의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비를 하는 것은 과시적 선호거든요. 잠깐 배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튀는 희한한 더 멋진 소비를 할 수 있는 폼나는 인간이다라는 허위적 자존감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미디어의 지속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웃기는 얘기가 나도 남들처럼 특별하게 살고 싶다라는 심리를 갖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용 모순이잖아요. 남들처럼 like other people, 딴 사람하고 똑같이 특별하게 살고 싶다. 이게 대량 소비 사회의 의식 구조인 거죠. 남들처럼 특별하게 살고 싶다. 정말 웃깁니다. 그럼 특별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여간 소비, 성향, 브루디에가 말한 계급적인 높낮이에 따른 취향의 레벨, 아비티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미디어 비판이나 자본 비판이 있는데 왜 이거를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는 안 하냐 이 말이죠. 정치적 의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구도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국민적 정치적 의견들 역시 미디어와 자본과 권력과 기득권의 개입, 의견 조작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말이라고 해서, 의견이라고 해서. 의견을 미워하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서 안쓰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의견 조작을 안 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맨날 고민하고 공화주의자들은 법을 통해서 미디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가 공화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의견다운 의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극단적 경계, 공화주의의 특징. 이 경계의 구현 방법이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 패는 게 아니라 언제나 법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됩니다. 공화주의자들에게서는. 국민다운 국민이 많아지는 거, 이게 공화주의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기계적인 순수한 민주주의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1인 1표 보통선거에서 이 1표가 진짜 1표가 되도록, 제대로 된 1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는 거죠. 공화주의의 주장은. 그래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똑같은 말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식한 전원책이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다 라면서 김무성이나 유승민을 막 욕했는데 진짜 무식한 건 전원책인 거죠. 잘난 척하기는 무식한 주제. 자,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죽인 다음에 프랑스 혁명력 뜨거운 달 열월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 올려서 죽인 다음에 테르미도르파는 로베스피에르 죽인 사람들이죠. 테르미도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그놈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에게 통치받아야 한다. 최고의 사람들이란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법을 지키는 것에 가장 많은 신경을 쏟는 사람들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다면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재산을 지키려는 충정에 충심을 다하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한테 통치받아야 하는데 최고의 사람들은 재산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 이런 논리죠. 이런 최고의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뚜껑 확 열리는 헛소리로 여겨지시죠. 그들의 재산과 그 재산으로 얻은 안락함은 국가의 운명, 국가지 대사를 결정하는 법의 장단점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의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교육 덕분이다. 무산자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국가지 대사를 의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유산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에는 사회적 질서가 있다. 무산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에는 사회적 질서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의해서 무산자들에게 지배받는 국가는 그냥 야만 상태, 자연 상태일 뿐이다. 듣다 보면 뚜껑 열리는데요. 화가 나시죠? 근데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재산 없는 놈들이 뭘 알아? 이런 논리인데요. 재산 있는 놈들이 뭘 아는 거야, 이런 논리인데요. 왜 알아야 합니까? 국가지 대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죠. 남성 보통 선거권이라는 게
여성들이 어떻게 국가지대사를 결정할 지성과 지식과 판단력을 갖고 있단 말이냐? 남자가 벌어주는 거 먹고 사는데, 이게 매우 혁명적으로 느껴졌던 로베스피에르조차 프랑스 혁명에서조차 남성 여성 완벽한 보통 선거권을 주장한 게 아니고 남성 보통 선거권을 로베스피에르가 입안하고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러서 19세기에 남성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완벽한 남성 여성 보통 선거권은 1940년대에 와서야 가능해집니다. 그 당시 시기에는 이런 논리가 통했다는 거죠. 여성들은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국가지 대사를 결정할 지성과 지식과 판단력을 갖고 있냐? 그들에게 어떻게 판단의 권리를 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통했다는 거죠. 혁명가들한테조차 말이죠. 뭘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게 수천 년 된 생각이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지배해온 생각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판단에 국가지 대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수천 년 동안 일리가 있는 생각으로 먹혀온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 지금 투표권을 안 주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예요. 미성년자가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어른들한테 완벽히 의존하는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들의 판단에 국가지 대사를 맡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저 테르미도르파의 얘기가 다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런 논리를 말한 것이고요. 어떻게 말했냐? 자신의 생존이 타인의 자의에 맡겨져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가 있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또 다른 테르미도르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산자들이 우월한 시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당시의 프랑스의 문맹률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시대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1번, 기호 2번이 우리나라에서 왜 생겼습니까? 어마어마한 문맹률의 나라에 갑자기 외부에서 선물된 선사된 보통선거권이라는 제도가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이 결합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기호 1, 기호 2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선거권, 우리나라의 보통선거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쟁취한 게 보통선거권이고 특히 그 안에 함께 패키지로 주어진 여성참정권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여성들의 여성참정권 쟁취투쟁 끝에 쟁취된 건데요. 우리는 그냥 거저 공짜로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를 흘렸는데요.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보통선거권, 여성참정권을 1948년에 선물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1944년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희생 끝에 겨우겨우 쟁취한 걸 4년 뒤에 패키지로 외부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공화주의자들의 담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재산이 없으면 남에게 예속되어서 자유롭지가 않다. 자유롭지 않은 판단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다. 국가가 전체가 의존할 수 없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제하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민주주의적이지 않죠. 그들이 재산을 갖도록 만들자. 이게 공화주의자의 생각입니다. 이 책 3장에서 황당한 번역이긴 하지만 중간 정리를 합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종합해 보자면 X라는 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총 6개의 조건을 말합니다. 라벤토스라는 저자가 말이죠. 1과 2는 쉬운데 3, 4, 5, 6은 곁다리 중원부원 상술입니다. 1. X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여 그의 사회적 삶이 보장된다는 것과 같다. 그냥 생물학적 삶이 아니고 사회적 삶을 얘기하고 있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X의 사회적 존재의 자율적 영역에 자의적으로, 즉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누구도 X라는 사회적 존재의 자율적 영역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쉬운 얘기로 어떤 삼성 직원의, 삼성 하청업체의, 다시 그 밑에 하청업체의 직원들의 사회적 영역에 삼성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의 고유한 자율적 영역에 끼어들도록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번 때문에 3번이 도출됩니다. 공화국이 사회적 존재의 자율적 영역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1과 2 때문에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세의 개입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라는 마인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 공화국이 그런 힘센 개인에게 겐세이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예속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화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갑질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갑질을 못하도록 공동체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을의 자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렇게 파괴되는 자유가 사회 내에 있으면 공화주의적 사상과 반대의 상태가 되는 거죠. 첫눈에 보면은 공화주의의 특징은 법치를 졸라 강조합니다. 어떤 법이 필요하냐? X가 X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갑이 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좋아합니다. 공화주의는.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상당히 공화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매우 가증스러워하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읽으면 오히려 이 입장이 졸라 쉽게 이해됩니다. 정반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신성한 영역과 자유를 졸라 보호하는 척 말을 하다가 뭐야 띠바. 결국 그걸 국가가 침해하겠다는 거잖아. 국가주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리, 정당성 궤변이잖아.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죠. 물론 부당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자유의 침해, 즉 갑이 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 묵과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다. Public good 이거다. 법에 의한 자유의 규제를 선호합니다. 자유가 법을 물리쳐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법이 자유를 규제하는 걸 선호합니다. 뭐가? 공화주의가. 다시 이러한 국가주의 아니냐 띠바라는 시비 논리에 맞서서 이 입장을 옹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 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는 패티트 교수, 필립 패티트 교수의 이야기로 갑니다. 니들이 왜 법의 개입을 무서워하는지 알아? 니들은 너의 마음을 알아? 한번 잘 들여봐.
니들은 법을 너무 무서워해. 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은 엘리트들이 정하는 거라는 공포감과 전제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띠바. 법 위에서 법을 규제할 정치적 자유, 대중들이 법 위에 서서 법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의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법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법으로 보호받으면서 타인의 눈치, 갑의 눈치를 안 볼 자유에서 이야기가 그치면 안 되는 거야. 신로마 공화주의자 패티트 교수의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법 위에서 법을 규제하여 제대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끼어들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대중이 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패티트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님이신 제 친구 유승경 부소장께서 유레카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셨습니다.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공화주의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을 오늘 드디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